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증가함수다 또는 감소함수다 또는 그 함수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는 그 함수가 특정한 점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린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배우면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긴 0,1을 지나는 x축이 점근선인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다 라고 배워왔는데, 그럼 증가함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증가함수라는 것은 x값이 커지면 그러면 y의 값도 커지는 이 함수를 우리는 증가함수다 라고 나타냈거든. 증가함수. 근데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놈이 증가함수면 x값도 역시 방향은 같았다고. 마찬가지로 밑이 2분의 1인 노구함수로 생각을 해보자. 밑이 2분의 1인 노구함수는 1,0을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죠.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거는 감소함수라고. 왜요? x값이 커지면 오히려 반대로 y값은 방향이 반대, 작아지기 때문인 거야. 그쵸? 역시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 얘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점 값이 커진다라는 개념인 거잖아. 그럼 점점 값이 커지면 뭐 잘 보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죠? 점점 커지니까. 이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죠? 이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 간의 기울기인데 이 두 점 간의 기울기는 일단 증가함수면 양수거든. 왜? 이것에 의해서 x2-x1도 양수고 얘 빼기 얘도 양수니까 양수분의 양수, 기울기는 양수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점이 이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이 미분계수니까 당연히 그 미분계수도 양수일 거야. 증가함수면 미분값이 0보다 큰 거야. 맞아요? 맞아요?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함수가 부드러운 함수면, 증가하는 함수면 미분값이 0보다 크다. 사실은 맞진 않아. 사실은 맞진 않은데 근데 대략적으로 맞다고. 대략적으로.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할게. 마찬가지로 함수가 감소함수면 그러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봤더니 얘는 접선 기울기 음수네. 그러면 감소함수란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자,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야? 근데 미분이 가능해. 그럼 미분이 가능한 증가함수면 충분 조건이야. 미분값이 어떻다. 이거와 두 번째는 그 함수의 미분값이 0보다 크면은 그럼 걔는 증가함수야. 자, 이거는 맞아. 근데 내가 따로 쓴 이유는 뭐겠어요? 얘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예요. 왜? 이런 함수가 있거든. y는 x의 세제곱. y는 x세제곱. 지난번에 배웠던 y는 x세제곱 기억나죠? 어떻게 생겼어요? 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0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0이거든. 그럼 이 함수는 증가함수인 게 맞다고. 왜요?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지는 게 맞으니까 이거는 증가함수인 게 맞아. 근데 이때 이 미분값은 어때요? 0이 될 수도 있잖아.
0일 때 미분값은 0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증가함수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다고. 실제 이 미분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등호가 없는 이유가 뭐냐? 상수함수 y는 k. y는 k라는 함수를 생각해봐요. y는 k. 이거죠. y는 k. 그러면 이 y는 k라는 함수는 미분값이 0이야. 미분값이 0이지만 걔는 증가함수상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를 갖다 붙이면 안 돼. y는 k 같은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데 근데 헷갈리잖아요. 정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정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놈이 얘가 아닌 놈이면 그러니까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그러면서 그 fx가 다항함수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인데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면 그럼 그때는 함수가 증가함수이면 이제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꿀 수 있다고. 뭐가? 미분값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학습하는 거는 사실 조금 좋진 않은 게 함수가 다항함수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x가 뭐 3부터 5까지의 구간은 어떤 함수고 뭐 5부터 8까지 구간은 어떤 함수고 구간에 따라 함수가 정해질 수 있고 그러면 걔는 다항함수는 아닌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정석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얘기이긴 하지만 물론 이것도 당연한 참인 성질 이야기, 거짓이란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두는 게 좋냐면 시험의 근거에서 그냥 알아두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위에 게 나올까 아래 게 나올까? 시험장에서는 둘 중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얘가 나올까 얘가 나올까? 위에 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니까 증가함수이면 어떠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만 알아두면 돼? 요것만 알아두면 돼. 요것만. 근데 이거는 충분 조건이란 얘기죠. 충분 조건이야.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증가함수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자, 등호 주의. 증가함수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리고 등호 주의하세요. 등호가 들어간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앞에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막 있는데 이거 하나씩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포인트만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포인트를 찾아서 표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 다시 복습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그냥 새로 써. 포인트는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이 포인트. 증가하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증가하면은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 미분 불가능한 데는 아니에요. 미분 불가능하면 이걸로 판단하는데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증가함수야. 근데 미분이 가능한 함수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증가함수가 되면. 그렇죠? 등호 있어야 된다에 주의를 해서 생각해보면 돼. 자, 이게 그럼 첫 번째 말할 이론이고요. 자,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5-1번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5-1번. 3차 함수가 있대요. 이 fx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3차 함수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2라는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은 구간,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실수 전체라고 부르죠. 실수 전체에서 이 3차 함수가 증가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여기까지 됐죠?
보통 3차 함수는 보통 어떻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기를 일반적 3차 함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만 그건 계속 증가하는 함수는 아니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야. 근데 3차 함수가 몇몇 특이한 부분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야? 이 함수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럼 그렇게 생기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그냥 아직은 그래프 그리는 건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만 생각해? 증가에다가 네모 쳐놓고 뭐라고 써요? 증가함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주면 돼요. 그냥 미분했더니 항상이죠. 실수 전체니까 항상 0 이상이 되는 그러한 A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죠. 그냥 미분해버리면 됩니다. 자,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때려봤어. 그럼 얘는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인데 걔가 어때야 돼?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미분한 함수가 최고차함수 양수인 미분한 함수가 모든 실수값에서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단 얘기고 이렇게 있단 얘기는 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실근이 없다. 얘는 중근이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자, 이제 우리는 외워야 될 성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를 외우냐? 3차 함수가 항상 증가한다 또는 반대로 감소한다가 되고 똑같아요. 뭐냐면 미분 후 얘가 어때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3차 함수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한다는 얘기는 미분했을 때 미분된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미분 후에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게 자주 나옵니다. 3차 함수가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한다는 것은 미분 후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끝났네요. 자, 얘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구해보면 절반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0에서 3 사이값이죠.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2번. 이제는 주어진 fx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가 걔가 1부터 4라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감소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감소에다가 똑같이 네모 쳐놓으세요. 뭐라고 써야 돼? 감소한다? 미분값이 f'x가 0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 등호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감소한다니까 얘를 미분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구간에서. 그럼 이거 미분해버리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가 되고요. 그럼 그 함수 이렇게 생겨서 1, 4 사이에서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이차함수가 얘부터 요거의 구간 사이에서 항상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우리 지금 미분된 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미분된 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대칭축 무시하고 어쨌든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1을 집어넣은 값이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고 4를 대입한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1을 집어넣은 f'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 f'4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끝이 났네요.
그러면 이제 A 범위 나오겠죠? 뭐 0 이하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거 간단하죠? 증가한다,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한다, 0보다 미분값이 작거나 같다. 요거 등호 주의만 하시면 돼요. 등호만 주의해주면 자 쉽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제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배웁시다. 아 이제 진정한 미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미분. 극대랑 극소. 극대랑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렐러티브 맥시멈, 렐러티브 미니멈. 극대와 극소. 극대와 극소의 정의가 과거에 배웠던, 그러니까 뭐 한 3, 4년 정도 전에 있던 선배들과 지금은 극대 극소의 정의를 다르게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고등학교 학생이 배우는 극대 극소의 정의와 대학교 학생이 배우는 극대 극소의 정의가 달랐어. 그런데 최근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냥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원래 정확한 정의로 배워라 라는 지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직관적인 정의보다는 그냥 제대로 된 학습을 하게끔 이렇게 과정이 바뀌어서 극대극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뭐 그 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나는 근데 그 특정한 값을 이 꼭대기라고 생각할게. 이 꼭대기. 그럼 걔가 x는 a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x는 a 근방에서 이 a라는 값 근방에서 그러니까 x가 a 이 nearby에서 이 함수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만 쳐다보는 거야. 근방이라는 게 좀 약간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냥 이 a를 포함하는 이 정도 위의 시야를 이렇게만 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시야만 쳐다봤을 때 a일 때 값이 제일 크지 않아요? 그쵸? 이 근방에서 x가 a 근방에서 본다면 a일 때 값이 가장 크죠? 그러면 우리는 x가 a에서 극대다 라고 얘기를 해요. x가 a 근방에서 a일 때 값이 가장 크면 a일 때가 극대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함수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뿅 이렇게 갔어. 이때가 x가 b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x가 b라는 값의 근방에서만 근방. 이거의 근처에서만 생각해봐. 요거의 근방.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현미경을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돋보기로. 그럼 이 근방에서는 b일 때 값이 가장 작나요? 그럼 b에서 극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함수가 만약에 얘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럼 이때가 x가 c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x가 c일 때 극대인 거 맞나요? 맞죠? 왜? c 근방에서는 c가 제일 큰 놈이니까. 그럼 x가 c일 때도 극대인 거야. 그럼 얘가 가다가 중간에 끊겼어. 요렇게. 끊겼어. 끊겨서 요렇게 가. 아니야. 여기가 구멍이 뚫렸어. 여기에. 구멍이 뚫렸고 여기에 색칠돼 있어. 이때가 x가 d라고 생각해봐. 그럼 x는 d에서 극소인 거 맞아요? 아, 이제 좀 헷갈린가요? 자, x가 d라는 값의 근방. 그러니까 이 d를 포함하는 왼쪽과 오른쪽 d의 근방. 여기. 에서 생각해봐. d일 때 값이 제일 작나요? 그쵸? 그럼 d일 때 극소인 거야. 자, 정의역이 여기부터야. 여기. x가 알파.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x는 베타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되었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되었어. 그럼 x가 알파에서 극소인가요? 그런가요? 왜냐면 닫힌 구간이면 우리는 이제 이 알파의 왼쪽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알파부터 본다면 이 알파의 근방에서 알파일 때 값이 제일 함수값 작지 않니? 그럼 알파일 때 극소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x는 베타에서 극대인 거죠. 그쵸? 이게 극대랑 극소의 정의야. 조금 직관적이긴 하지만 이게 정의인 거라고. 그럼 별거 없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극대 극소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럼 함수가 3차 함수처럼 x 세제곱처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 이때 이제 미분값이 빵인 거죠. 그럼 이때가 x가 그냥 k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x가 k일 때 미분값 빵이잖아요. x가 k일 때 극대인가요? 극대인가요? k를 포함한 이 구간에서 k일 때가 제일 작나요? k의 왼쪽에서 작잖아요. 그럼 k일 때 극대 아니죠? k일 때 극소도 아니죠? 즉 얘는 뭐야?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이거는 극대, 극소가 둘 다 아니야.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 이걸 가지고. 그럼 이제 전체 이 함수는 딱 쳐다보는 거야. 쳐다봤더니 그냥 요 위에 있는 이 함수를 쳐다봐봐. 그러면 얘는 극대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언제 극대죠? x가 극대 몇 개야? 3개야. a일 때, c일 때, 베타일 때. 극대가 3개야. 극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극소 몇 개죠? 3개네요. 알파일 때, b일 때, d일 때.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무조건 극소가 극대보다 극소가 더 작냐? 또는 반대로 극대가 극소보다 무조건 크냐? 사실 그것도 아니야. 왜? 어떻게 보면 얘 여기 지금 내 그림을 좀 약간 잘못 그렸다 그렇게 본다면 발레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극대잖아요. 근데 얘가 극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럼 이제 이게 극소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극소가 극대보다 더 커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극대가 극소보다 크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야. 근데 어떤 함수가 이 함수가 얘는 미분이 중간에 불가능한 함수인데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라고 생각해봐. 미분이 가능해. 그러니까 일반적 3차 함수처럼 생겼어. 미분이 가능해. 즉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실수 전체야. 여기는 끝이 없어. 자, 극대 몇 개죠? 하나죠. 극소 몇 개죠? 하나죠. 이때가 극대고 이때가 극소야. 맞니? 그러면 이 함수가 만약 얘가 3,9라고 생각하고 이게 1,-2라고 생각한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x가 이게 fx야. 그러면 얘는 x가 3일 때 극대이다. 극대이고 극대값은 이게 뭐 사이시 오시죠? 극대값은 9이다. 극대점은 3,9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극대다 라는 것은 x값을 말해. x가 3에서 극대다. 그 극대값은 그때의 y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x가 3일 때 극대고 극대값은 9인 거야. 그리고 극대점은 좌표죠. 그럼 극대점 좌표는 이 점 좌표 3,9를 말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얘도 말할 수 있겠네. 뭐야? x는 1일 때 극소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극소점은 1,-2다 라고 말한다고. 그런데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극값에서 미분값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극대가 되려면 잘 생각해봐. 이 근방에서 얘가 제일 큰 값이란 얘기고, 그럼 그러려면 극대가 되려면 이거의 왼쪽에서는 얘보다 함수가 작아야 돼. 얘의 오른쪽은 함수가 또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이 점이 이 근방에서 제일 큰 놈 아닌가요?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증가하면은 미분값이 양수잖아요.
감소하면 미분값이 음수잖아. 그 아까 증가 감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딱 극점이 될 때는 항상 미분값이 얼마겠니? 0이죠. 그쵸? 왜? 미분값이 플러스에서 미분값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은 미분값이 빵인 거라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극소도 미분값이 얼마야? 0이죠.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극점에서는 미분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요. 0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미분값이 0이라고 해서 극점인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 왜? 이거. 얘는 미분값이 0이지만 극점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본적인 그 극점에 대한 또 극값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좋아. 살펴보는 게 좋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접근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접근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접근하기에 앞서서 3차 함수에 대해서 약간만 얘기를 할게요. 약간만. 3차 함수. 이제 우리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최고차 함계수는 양수라고 할게.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본 거죠. 3차 함수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인데 a가 0보다 큰 3차 함수. 3차 함수의 개형은 세 가지예요. 3차 함수의 개형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어쨌든 마지막에는 한없이 커지는 건데 첫 번째는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 두 번째는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 미분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자, 얘랑 얘의 차이는 얘는 중간에 미분값이 0인 게 있는 거고 얘는 미분값이 0인 게 없는 거야. 그러면 3차 함수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얘는 미분값이 0 되는 게 두 개네요.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다? 2차 함수죠. 그럼 이건 뭘 말할까? 미분했을 때 그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미분하면 2차 함수고 걔가 0 되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즉 얘는 미분 후에 판별식이 양수인 거야. 이것은 그 함수 3차 함수를 미분했어. 근데 그때의 판별식이 빵인 경우를 말하고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아이고 왜 빵이야? 판별식이 양수인 걸 말하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한 놈밖에 없다는 얘기는 중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 후에 판별식이 빵인 거고 얘가 미분 후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아까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놈과 이놈을 말했던 거고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풀었던 거죠. 그러면 3차 함수의 종류는 어쨌든 세 가지라고 이렇게. 그럼 선생님 A가 음수면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돼. 그때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모든 3차 함수는 셋 중 하나의 꼴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우린 기본적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그 3차 함수는 물론 함수니까 뭐 절편들이 존재한다면 뭐 x절편과 y절편을 안다면 찍고 시작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함수를 그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극점들 또는 이건 극점은 아니에요. 극점은 아니야. 뭐 미분값이 0이 되지만 극점은 아니야. 뭐 나중에 뭐 따로 한국 수학에서는 그런 말은 없지만 사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미분값이 0 되는 상황이 중근을 갖는 경우 살짝 그냥 삐끗한다라고 얘기할게요. 삐끗하는 거죠. 삐끗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또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직접.
수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 자, 우리 이제 그림 그리는 문제가 5-2번, 그 다음에 5-3번인데, 3차함수는 얘기할 게 되게 많아. 근데 나는 이제 한 번에 다 얘기를 해버리면 3차함수 가지고 한 10시간을 떠들어야 돼. 진짜 그냥 이거의 유형이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거 하나씩 다 말하려면 막 넓이까지 막 얘기하려면 진짜 10시간 동안 3차함수에 대한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부터 계속 하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따가 뭐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야. 더 할 거야. 살을 조금 더 붙여 나가면서. 근데 아무튼 세 가지 개형이 있는 거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많은 교재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감표를 만들어요. 우리 지금 처음 배우니까 우리 이제 증감표가 뭔지 모를 거야. 근데 해설서를 보면 막 증감표가 있어. 전부 다 무시합니다. 증감표 이런 거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보고 선생님 이 증감표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안 할 거예요. 증감표 안 만듭니다. 그러면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해보죠. 그래프 그리기.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할 일은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을 찍는 거야. 미분값이 0이 되는 상황을 구해서 그 점을 그냥 찍어. 그냥 찍는 거야. 그냥 점을 이렇게 뚝 찍는 거야. 좌표 평면에. 자, 두 번째는 절편이 구하기 쉬우면 절편 구하기 쉬우면 그냥 절편을 찍어. 절편을 찍어. 이렇게 글자가 왜 이래? 절편을 찍어. 찍자가 이상한데? 절편을 찍어. 찍어. 아이, 절편을 찍어. 됐죠?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되게 무책임해요. 세 번째는 부드럽게. 왜? 다항함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부드럽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3차함수, 그 다음에 4차함수를 그리는 방법 말하는 거야. 3차함수랑 4차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그냥 첫 번째는 미분값 여기서는 좀 찍어. 두 번째 절편을 찍어. 세 번째 부드럽게 이어줘. 이거예요.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만 따라가면 돼. 이렇게만 따라가면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이제 이 연습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해보자고. 5-2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극값을 구할게요. 극값 먼저 구하지 않고 그림 먼저 그리고 극값을 구해볼게.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5-2의 1번.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라고요? 미분값이 0되는 점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미분해야죠. 3x제곱 마3이고 걔가 0이 되려면 x가 1과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거야. x에 1을 넣는 거죠. 자, x에 1 넣었다고 해서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린 것은 fx를 그리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x에 1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x에 1 넣었더니 1, 마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네요. 그럼 1, 마4를 찍는 거죠. 그냥 이 점을 찍어요. 이렇게. 1, 마이너스 4. 또 x가 마이너스 1때 점을 찍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0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 0을 찍어요. 점을 찍어. 점을 찍어. 그 다음에 절편. x에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죠.
보통 절편은 보통 그냥 y절편 정도만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굳이 x절편 안 구해도 돼. x에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점, 그 0, 마이너스 2, 이 점을 지나야 돼. 근데 생각해봐라. 이게 미분값이 0인 점이야. 미분값이 0인 점은 둘 중 하나야. 뭐죠? 극점이 되거나 아니면 삐끗하거나. 그런데 지금 미분값이 0 되는 점이 이 점과 이 점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함수잖아. 자, 손가락으로 그려봐. 대충 어떻게 생겼다. 엉덩이 그리면. 그래, 그렇게 생긴 그놈이잖아요. 이상한데? 음악은 모차르트냐?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거를 여기다가 부드럽게 그리는 거라고. 부드럽게. 그러면 자,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가서 이렇게 될 거라고. 부드럽게. 이때 접선 기울기 0 돼야 되고요. 부드러워야 돼요. 접선 기울기 0이고 부드러워야 돼. 그럼 부드러우려면 잘 생각해봐. 얘는 뭐야? 위로 볼록한 거야. 여기는 뭐죠? 아래로 볼록한 거야. 볼록성이 중간에 바뀌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그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볼록성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부드럽게. 자, 부드럽게 그리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그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최대한 부드럽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드럽게 안 그리면 나중에 진짜 풀다가 망하니까 항상 부드럽게. 내 보니까 지금 다들 잘 부드럽게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리면 됩니다. 부드럽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훌륭하십니다. 네. 오우씨. 네. 다들 미술가의 소질이 다들 보이네.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그리면.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지우고 두 번째 2번.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6. 이거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똑같아요. 첫 번째는 미분값이 0되는 좀 찍기 위해서 미분해버립니다. f'x 구하면은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8x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니까 마 6, x 마 1, x 마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미분값이 0 되는 x는 1과 2니까 역시 점을 찍어야죠. 그럼 x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1 집어넣어주면 걔가 뭐가 나오냐면 1 나와요. 1,1 나와요. 점 찍고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2,2가 나온대요. 그럼 이제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되고 절편 x에 0 대입했더니 6 나오죠? 그 0,6 이게 절편이야. 그러면 봐봐. 최고차함계수 음수야. 음수야. 그런데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두 개야. 그러면 저 허공에다 만약 그림을 그려봐. 어떻게 생겼니? 그래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을 여기다가 부드럽게 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야 돼. 최고차함계수 음수면 여기서 시작한단 말이야. 시작해서 이 점을 지났다가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그쵸? 근데 여기까지 가니까 힘들다. 이렇게 해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가 접선 기울기 빵 내려가는 이 그래프인 거라고. 됐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미분값이 0 되는 점 찍고 절편 찍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견적이 나온다고. 셋 중에 어떤 꼴일지에 대한 견적이 나오니까 그 형태에 맞게끔 부드럽게만 그리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자, 얘는 뭐다? x가 1일 때 극소값 1인 거고 x가 2일 때 극대값 2가 되는 거죠. 극소점 좌표는 1,1, 극대점 좌표는 2,2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거죠. 5-3번
자, 계속 3차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다이 3번. fx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3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미분값이 0 되는 게 중근을 갖는 거야. x가 1일 때죠. x에 1을 집어넣었더니 1 대입했더니 2가 나오네요. 그러면 1,2 이 점을 찍을 거고 x가 0일 때가 1이야. 이렇게. 그런데 미분값이 0 되는 게 중근이야. 한 놈밖에 없어. 그럼 한 놈밖에 없으면 걔는 셋 중에 몇 번째 그래프다? 두 번째 그래프다. 그러면 이 형태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부드럽게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이때가 미분값이 0이니까 살짝 이렇게 삐끗해야 돼. 접선 기울기 0. 살짝 삐끗했다가 계속 증가하는 거라고.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자, 왜 두 번째 형태인지 알겠죠? 미분의 속도 0 되는 게 중근을 가지면 중근을 가는 놈은 두 번째 그래프야. 어차피 3차 함수는 셋 중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어우, 간단하다. 계속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뭐야? 극값은 없는 거죠. 극값 없는 거예요. 얘는 극값이 두 개인 거야. 얘는 극값 없는 거고 이것도 극값 없는 거예요. 두 번째.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4x 더하기 3. 똑같이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마 4 이렇게 되고 이거 잘 생각해보면 완전 제곱의 꼴로 그냥 한번 바꿔볼게. 바꿔보면 마 3으로 묶어주면 여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값 되려면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0 될 수가 없네요. 이거 0 되는 거 불가능하잖아. 그쵸? 불가능하죠? 왜? 이거 이렇게 생긴 함수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0 되는 게 불가능해. 그럼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 아예 없는 거야. 어떤 놈이야? 이 놈인 거라고. 이 놈인 거야. 물론 최고차함기수 음수니까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놈인 거라고. 그럼 그 놈을 그냥 그리면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이 놈도 잘 보면 이 놈도 잘 보면 위로 볼록한 구간이 있고 아래로 볼록한 구간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수함수가 있다. 이런 지수함수가 있어. 자, 이 지수함수는 위로 볼록한가요? 아래로 볼록한가요? 이 지수함수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어떤 노감수가 있어? 그 노감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뭐죠? 위로 볼록한 거야. 어떻게 판단하냐면 볼록성은 임의의 점 두 개를 찍어. 함수 위에서 임의의 점을 찍었어. 점을 찍었더니만 선분보다 그 구간에서 선분보다 곡선이 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얘 아무렇게나 점 두 개를 찍었더니만 선분보다 곡선이 위에 있잖아. 그럼 위로 볼록한 거라고. 보자. 여기는 지금 위로 볼록해요. 딱 봐도 그쵸? 여기는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중간에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 있잖아. 그 점은 수투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미적분으로 가면 배워요. 우린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야. 그러면 3참수의 변곡점은 극점과 극점의
정 가운데 값이야. 여기가 변곡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두 극점의 정 가운데 중점을 기준으로 그 중점의 왼쪽은 위로 블록, 아래쪽은 아래로 블록인 거라고. 얘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럼 얘의 변곡점 어디겠어? 여기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다 위로 블록하고요. 여기서 아래로 블록하니까. 그럼 얘도 미분값이 0 되는 건 없지만 변곡점은 있다고. 왜냐? 여기서 점 두 개를 그으면 그것보다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위로 블록해요. 여기는 점 두 개를 그으면 선분보다 곡선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해요. 그럼 어딘가 중간에 이렇게 되는 볼록성이 바뀌는 그런 점이 있다고요. 그죠? 또 컨케이브티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점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한다고. 어디야? 여기야. 그럼 여기가 어디겠니? 여기서는 x가 얼마일 때겠어? x가 1일 때인 거라고. 완전 제곱꼴로 고쳤을 때 허그를 갖지만 x가 1이라는 점일 때야. 그러니까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록성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예쁘게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미분값은 0 되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완전 제곱꼴로 바꿨을 때 그나마 최대 최소가 되는 그 점은 예의상 찍어주자고 x에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x에 1 집어넣었더니 y값 2 나오나요? 아니다. 1 나오나요? 그럼 얘는 1,1을 지나는데 절편은 3이고요. 최고참계수는 음수니까 미분값 0 되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걸 뒤집은 함수야. 즉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렇게 생긴 게 뭐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내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살짝 바뀌는. 되니?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근데 이 정도 점은 그냥 안 찾아도 괜찮아. 그냥 대충 그냥 미분값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쭉 내리면 돼. 그냥 이렇게나. 어차피 문제 풀 때 지장은 없어. 얘는 극점은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3차함수의 개형 세 가지. 최고차함수 음수만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다고. 그래프를. 자, 우리는 기본적 3차함수 개형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계속 박아놔야 돼. 이 세 가지 유형은 박아놓고 그걸 따라서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거 문제로 들어갈게요. 이제는 4차 함수를 해보자. 4차 함수. 3차 함수를 했으니까. 자, 3차 함수는 개형이 몇 가지다? 3가지다. 그럼 4차 함수의 개형은 4가지예요. 쉽죠? 3차 함수는 3가지야. 4차 함수는 4가지야. 자, 개형이 몇 가지다까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거 다 지울게요. 4차 함수의 개형은 4가지인데 4차 함수 4가지. 이거죠? 자, 이 4차 함수의 개형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최고차함 계수 A가 0보다 클 때만 그려보자고 0보다 작을 땐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 4차 함수의 개형은 4가지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떤 놈이 있느냐? 그냥 이런 놈이 있어요. 이런 놈. 자,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죠? 4차 함수를 미분하면 그럼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 거.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0 되는 것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 함수.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이런 거야. 하나는 실근이고 얘는 미분했을 때 중근인 거야. 아까 3차 함수가 중근이면 이렇게 생겼었잖아.
미분했을 때 중근인 거라고.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 미분했을 때 삼중근을 갖는 경우. 네 가지. 근데 사차함수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차함수 개형이 네 가지인 걸 배웠으면 다시 거기서 세부 개형으로 가야 돼. 세부 개형. 그러면 이놈의 세부 개형은 뭐가 있느냐? 지금 이건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이게 엉덩이란 말이야, 엉덩이. 근데 오른쪽이 더 처진 짝꿍댕이인 거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얘가 왼쪽이 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둘 다 예쁜 엉덩이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면 다시 그놈이 이놈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야 돼.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 얘는 이거 하나고요. 그래서 다시 사차함수는 기본적인 개형은 네 가지인데 이 기본 개형을 파악했으면 다시 그 기본 개형이 어떠한 세부 개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더 한번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형은 이 네 개인 거죠. 이 네 개로부터 다시 세부 개형을 판단해야 돼. 이게 사차함수야.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자, 기본 개형은 일단 반드시 익혀줍니다. 네 가지가 있다. 하나,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 미분했을 때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 이게 미분할 때 중근이에요, 얘가. 미분했을 때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 미분했을 때 삼중근.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자,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5-4번입니다. 다함수의 극값 구하고 개형 구하라고 했는데 개형 먼저 구하고 극값 구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9. 우리는 이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던 거야. 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함수를 그릴 수가 있지? 그치? 상상도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이런 함수의 그림을 그려볼 생각을 못하지 않았어 그동안. 그치? 신세계 아니야? 신세계 같은데? 자, 이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림을. 자, 어떻게 생겼겠다? 미분을 해보는 거죠.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4 이렇게 되고, 요거 공통인수로 뽑아내면 그냥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냥 묶어버릴까? 그러면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빼기 12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 이거니까 얘는 12x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x나 1 x뿔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뭐 한다고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찍으라고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 미분값이 0이니까 마일과 1과 2를 전부 다 여기 집어넣어서 점을 찍는 거야. 자, 점을 찍었더니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0이더래요. 그냥 한 이 정도로 그냥 할게요. x에 1일 때를 집어넣었더니 1일 때가 22가 되더래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할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x에 2일 때 점을 찍었더니만 17 나오더래요. 17. 한 이 정도 나오더래요. 됐죠? x의 절편 0을 집어넣으면 9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잖아.
기본적인 생각은 하는 거야. 미분세 서두른 셋이 그리니까 뭐야? 걔는 이 예쁜 엉덩이 모양이라고. 그 모양을 여기다가 그리면 돼.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이 놈인 거라고. 그럼 이 놈을 여기다가 부드럽게 그리는 거야. 부드럽게. 그러면 이때가 미분값이 0이니까 쭉 내려가다가 미분값이 빵.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죠. 이 점을 지나고 이때 미분값 0이니까 쭉 올라가서 미분값이 빵. 다시 또 얘가 또 내려가서 이때 미분값이 빵. 다시 또 올라가는 이 그래프다. 이거를 부드럽게 그려야 돼. 부드럽게. 그게 포인트라고. 함수는 부드럽게 그려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 돼. 그것은 기본적인 사차함수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사차함수의 개형 내가지고 봤더니 미분값 0 되는 게 3개가 있으니까 걔는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개형이구나 만 판단했으면 점 찍어서 걔와 부드럽게 이어준 그 엉덩이 모양 이 모양을 심하게 쳐줬네. 그 모양을 그리면 된다고. 두 번째 문제. 과제 풀면서 조금 크게 그리세요. 약간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크게 그리면서 연습하는 게 좋을 거예요. 두 번째,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3. 자, 똑같이 미분해 봅니다. 자, 미분해 봤더니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3차 함수는 인수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x에다가 얼마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오냐면 x에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0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실제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그래서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해주면 거기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래요. 미분했더니.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생겼냐. 항상 미분값이 0 되는 걸 찍는 거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2일 때 점을 찍어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면 돼.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16 나오더래요. 이때 값이 16이야. 점 찍고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1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1. 점 찍고 절편 13이죠? 절편 찍고 생각하면 되는데 봐라.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어쨌든 이쪽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값이 중근이잖아요. 중근이면 뭐야? 실제함수는 삐끗하는 거야. 미분값 0 되는 게 중근이면 삐끗이에요. 그러니까 삐끗한다는 얘기는 극점인 게 아니라 이렇게 미분값 0이었다가 다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라고. 살짝 방향을 틀까 말까 하다가 안 튼 거라고. 미분했을 때 중근이면 그쵸? 삐끗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처음에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1에서 접선 기울기 0이지만 방향을 틀지 않고 계속 쭉 내려가는 거라고. 삐끗하면서.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 이 극점까지 내려가지만 x가 2에서는 극값을 갖는 거라고요. 요 함수 이거. 왜 그게 뭔지 이해되니?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미분했을 때 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중근인 게 아니라 fx를 미분한 놈이 중근인 거야. 중근이면 삐끗하는 거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부드럽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충분히 기본 문제랑 유제를 풀다 보면 이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개형을 빠르게 그리는 그 부분이 훈련이 될 거야. 근데 혹시라도 걱정되는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정석에 있는 풀이식을 보고 괜히 막 표 만들어서 구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그냥 인강 보고 다시 한번 참고하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절대 표 그려서 풀지는 않도록 해주세요. 5-5번 문제입니다. f'(x의 도함수가 그린 것 같을 때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이게 F'X다 라고 해서 그냥 이 함수만 보고 극대 극소를 판단하지는 않고 실제로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냥 그려볼게요. 그냥.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필요하니까 자, 주어진 미분대함수로부터 fx를 이제 거꾸로 추정을 해보자. 거꾸로. 다음과 같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좀 그림은 약간 크게 그려주는 게 좋은데 f'x가 있을 때 fx 어떻게 구하냐면 중요한 것은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이야. 그래서 미분값이 0이 되는 점들을 전부 다 그 점을 기준으로 세로로 선들을 쫙쫙쫙쫙 길게 좀 그어놓으세요. 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값 0 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로선을 길게 쭉 내리는 거죠. 길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값이 0이 되는 점들에 대해서 선을 전부 다 길게 내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미분값이 0 되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선을 길게 내립니다. 됐니? 자,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때는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얘는 미분값이 음수죠. 미분값이 음수면 뭐다? 그 함수는 감소 함수다. 그러니까 이거의 왼쪽은 함수가 감소해야 돼. 근데 얘는 미분값이 0이니까 항상 이 빨간색 선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라고. 어쨌든 멈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때 일단 멈춰야 돼. 가급적이면 멈추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 0 되도록 이렇게 가로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살짝 그어서 표시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접하도록 딱 여기서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미분값 양수니까 증가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증가하니? 여기까지 계속 증가해야 돼. 근데 증가하다가 중간에 이때 미분값 0이니까 또 접선 기울기 0 되려면 증가하다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 뭐다?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 사이에 변곡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왜? 부드럽게 그리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냥 부드럽게만 그리세요.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게 될 거야. 이 접선 기울기 0이니까. 그쵸? 0 찍고 사실 미분값 음수잖아요. 그럼 미분값 음수니까 감소하겠죠. 언제까지? 이때까지 일단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일단은 접선 기울기 0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때도 미분값 음수잖아요. 그럼 뭐 하는 얘기야? 계속 감소하는 거야. 여기서 삐끗하다가 미분값 0이니까 삐끗하다가 또 계속 감소하는 거라고. 언제까지? 이때까지. 그 접선 기울기 0이네 또. 근데 이다음부터는 또 뭐야? 미분값 양수니까 또 증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증가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이때 미분값 다시 양수잖아. 다시 미분값도 양수니까 뭐야? 또 계속 증가해야죠. 그럼 이 노란색 함수가 fx의 그래프인 거야. 물론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x축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실 축의 위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런 식의 개형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이 함수가 실제 x축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추정할 수는 없어. 그냥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더니 극점. 자, 이거 극소인 거 맞아요? 맞죠? 이거 극대인 거 맞죠? 자, 이거 극점인가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냥 삐끗하는 거야. 극점이라는 얘기는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그래 그 아닌 거 맞죠? 상대적으로 가장 높거나 가장 아래가 돼야 돼. 얘는 아니라고. 이거 극소죠. 이거 극점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극대가 하나고 극소가 두 개인 거라고. 극대 하나, 극소 두 개로 이루어진 세 개의 극점이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실제 f'x로부터 fx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미분값이 0 되는 점들을 먼저 세로선을 그어. 그 것을 가지고 증가감소를 따지면서 부드럽게, 중요한 건 부드럽게 그리는 거,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끝났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수식적 접근으로 가볼게요. 돌아가서 수식적 접근으로 가볼게요. 5-6번입니다. 5-6번이에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 그래프가 떠올라야 되거든. 5-6번 문제예요. 3참수가 있는데 극대값이 10이래요. 극대값이 존재하는 3참수란 얘기야. 최고참계수 양수잖아. 따라서 5-6번 함수 그냥 그려봐. 그러니까 XY축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함수만 그리세요. 허공에다가. 그쵸? 문제지에다가 실제로 5-6번에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극점이 존재하는 함수니까 그러한 3차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극대가 있는데 극대값이 10이란 얘기는 얘가 극대잖아요. 그 이때 y값이 1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극소점 이때 y값을 구하고 a값을 구하라가 문제라고. 그럼 보자. 이 함수의 식을 봤더니 그 함수의 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래요. 그 얘를 미분해볼게. 자, 주어진 식을 미분해버리면 3x제곱 마 3인 거고 이것은 x 마 1 곱하기 x 플러스 1인데 자, 잘 보자고. 미분값 0 되는 게 2개잖아. 0 되는 게 2개인데 그럼 x가 언제가 극대인 거야? x가 언제 극대죠? 마이너스 1일 때야. 왜? 3참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미분값 0 되는 게 2개면 최고참계수 양수인 3참수는 이 중에서 작을 때가 극대고 x가 클 때가 극소인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냐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린 3차함수의 기본 개형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 어디, 눈 아프니? 문장 나니까 재밌더라. 자, 그래서, 이게, x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미분값이 0인 건데, 당연히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는 x가 작을 때가 극대고, x가 클 때가 극소란 얘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가 1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12인 거라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a죠? 걔가 12다. a가 10이네요. 그럼 극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x가 1일 때잖아요. x에다가 1 대입해주면 그러면 1 마 3 더하기 a는 10 됐죠? 8이 극소값인 거 알 수 있네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굳이 이 함수를 그리지 않아도 그냥 바로 수식으로 접근은 가능할 거야. 근데 지금은 수식적 접근보다는 조금은 더 그럼 까먹으니까 그냥 함수적 접근을 통해서 최소한 이게 어떻게 생긴 놈인지를 계속 추정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얘는 좀 그리기 힘들어요. 사참수가 있대요. x 4제곱 더하기 4a 세제곱 x 더하기 16이 있는데 자, 얘가 극소값이 4가 된대요. 극소값 4가. 자, 일단 미분해 볼게요.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 봤더니만 f'x 4x 세제곱 더하기 4a 세제곱이죠. 자, 얘가 0 되는 x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a일 때.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생긴 사차함수인 거야? 미분값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사차함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사차함수인 거라고. 3중근은 아니고 그쵸? 하나의 실과 두어 근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러면
극값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돼요? 4차 함수의 개형은 총 4가지가 있었는데 그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 그 다음에 이런 거, 삼중근인데 얘는 지금 뭐다? x가 마이너스 a일 땐 0이지만 그거 이외에는 0 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4로 묶어버리면 x세제곱 더하기 a세제곱은 x 플러스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허근을 갖는 거니까 마이너스 a에서 실근, 나머지 허근,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하나, 나머지 2개는 허근. 즉 이렇게 생긴 놈인 거라고. 그럼 당연히 극값은 딱 하나인 거야. 얼마일 때? 마이너스 a일 때. 그럼 극대값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극대값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더니 그 놈이 4가 되었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면 그냥 집어넣어서 a값 구해주면 정답인 거네. 됐죠? 그러면 a값 2개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5-7번이네요) 5-7번. 자,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겠다. 5-7번. 자, 3참수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더래요. 뭔 얘기냐면 언제가 극대라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또 x가 3일 때 극소인 거죠. 왜요? 최고차 함수 양수인 3차 함수가 극값을 가른다는 얘기는 그 함수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란 얘기고, 당연히 x가 더 0 되는 두 값 중에서 작을 때가 극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x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때가 x가 3이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니? 얘를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다.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다항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면 그때는 무조건 미분값이 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자, 이때 미분값, 즉 접선 기울기 0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얘기는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주면, 실제 미분해주면 3x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b가 되는데 이거에 두 근이 마1과 3이란 얘기예요. 두 근이. 그럼 결국에는 근계수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 두 근의 곱은 마3 해주면 a랑 b 나오네, 그치? 근계수 통해서 두 값 구하면 a가 마이너스 1이다, b가 마이너스 9다 까지는 얻어냈을 거야. 저 근계수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1번 구했고요. 그럼 2번.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극대에서 극소를 빼주면 돼. 그러니까 뭐야? x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가 극대니까. 그럼 거기에서 x에 3을 대입한 값을 빼야지만 극대값과 극소값의 함수값의 차가 나오겠네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어차피 우리는 c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상수 c랑 c가 서로 삭제되니까 c를 몰라도 a랑 b는 구했으니까 그냥 값 나오겠죠? 됐죠? 어차피 c는 사라질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값을 구하면 이꼴 32가 되는 거 그냥 확인할 수는 있을 거야. 이건 너희들이 있죠? 대입하면 되니까. 세 번째, 그럼 극대값이 7이다. 뭔 말이야?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얘가 7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a랑 b를 구한 상태에서 마일 대입한 게 7 된다? c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C 구했고 이제 뭐야? 극소값 x의 3 대입한 값 구하면 정답 나오는 거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3차함수 딱 봤을 때 5-7번 일단 3차함수가 있었는데 마일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여기 정도 이 흰색의 이 그래프 이 정도의 상황이었구나가 머릿속에 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3차 함수의 개형은 그냥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풀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되게 쉽게 간다 이거죠.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5-8번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개고생하는 문제예요. 5-8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조건을 가지고 함수식을 어찌 접근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그냥 무조건 막 풀지 말고 잘 생각해서 식을 만들어내야 돼. 뭔 얘기냐면 5-8번 문제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fx가 3차 함수네요. 이 3차 함수가 x가 마3에서 극대값이 1이다. 그 다음에 이 fx 위에 있는 0,1에서 이 fx 위에 있는 0,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만 그게 y는 9x 더하기 1이었다. fx를 구하신 거 문제인데요. 아,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x가 마3일 때 y값이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3,1 f 마3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근데 그때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당연히 다항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그때의 미분값은 얼마인 거야? 0인 거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마3은 0인 거라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함수가 0,1을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f0은 1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때 접선이 담은 것 같다는 얘기는 그럼 미분에서 0을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고 그럼 그게 9라는 얘기죠. 어차피 0,1 지나니까 뭐 0 대입한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f 프라임 0은 9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fx가 3차 함수니까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그냥 4개의 값을 집어넣어서 연립하면 정답은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은 진짜 고생하는 거라고. 그건 이제 생각 없는 애들이 그렇게 푸는 거고 우리처럼 머리가 좋은 애들은 이걸 잘 보고 여기서 함수를 끄집어내서 가급적이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야 돼. 자, 그렇게 하려면 이거예요. 이 세 놈을 가지고 fx를 구할 수가 있어. fx를 구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fa가 fb랑 똑같대요.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똑같은 값을 그냥 k라고 놓을게. 이렇게 두면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차라리 fx에서 k를 뺀 함수로 생각해봐. 그럼 fx 빼기 k는 a랑 b가 7근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fx에서 k를 뺀 함수는
x-a와 x-b를 인수로 갖는 뒤에 점점점 뒤에 땡땡땡을 더 곱한 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맞죠? 두 번째, fa랑 f'a가 둘 다 0이면 fa랑 f'a가 둘 다 0이면 그러면 이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놈이에요. 자, 어디서 한번 했었냐면 우리 사단원이었나? 그 사차함수가 x-a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문제, 목과 나머지 문제에서 그 함수가 x 빼기 a 제곱 나눠 떨어지면 a 대입한 것도 0이고 미분에서 a 대입한 것도 0이다. 실제로 이 함수 a 집어넣어주면 0이죠? fa 0 맞잖아요. 이거 미분해봤자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미분에서 a 대입해도 0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근데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되게 자주 나오는 꼴이야. 그러면 우리 이 두 개는 이건 이미 학습을 했던 상황인 거고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두 개가 여기에 이미 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둘 다. 그러니까 fx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fx에서 1을 뺀 함수를 생각해봐. 그럼 fx 빼기 1은 0을 근으로 갖죠. 그 다음에 마삼을 근으로 갖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얘를 미분해서 마삼을 집어넣나 fx를 미분해서 마삼을 집어넣나 값은 똑같아. 상수는 미분하면 빵이니까. 그 말은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그럼 주어진 이식은 x 더하기 3은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고 x를 인수로 갖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랑 얘가 지금 합쳐진 거야. 합쳐지면 주어진 이식은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 k. 그런데 0 대입하면 0이야. x를 인수로 가져. 그리고 x 더하기 3은 두 개를 인수로 갖는 3차식이다. 이게 fx인 거라고. 그럼 이제 k만 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이거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9다. 그럼 k 나오겠죠. 그러면 fx가 나온다고. 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함수식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맞나? 자, 그렇게 아무튼 넣어버리면 결국에 너무 아니죠. 3차함수니까 저번 얘기했는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아무튼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너무 변수가 많아지니까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무식하게 풀지 말고 혹시 주어진 조건이 이 형태에 있냐 아니면 이 형태냐 또는 둘 다 포함하고 있냐에 따라서 훨씬 더 단순하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해서 값 구하면 요 k가 1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넘겨주면 fx가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가서 3차함수의 개형 그리고 4차함수의 개형 둘 다 각각 다시 한 번씩 얘기를 해보자. 3차함수랑 4차함수의 개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요즘에 꽃가루 되게 많이 날리던데 나는 눈에 그런 거 알러지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꽃가루가 날리든 말든 그냥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앞에 있으면 그냥 훅훅 불면서 가는데 근데 선생님 아들은 알러지가 되게 심해가지고 이 봄철만 되면은 그냥 맨날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불쌍해 죽겠어. 여러분들 막 눈 만지지 마요. 그런 분들 안약 넣으면서 그냥 관리 잘해야지 손을 이렇게 막 만지면 안 되고 그치? 만지면 안 돼. 눈 아파서 그런 거지. 눈 아파서 그런 거지. 자꾸 나한테 윙크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만지지 마. 안약 넣어야 돼. 자, 3차함수의 개형. 3차함수의 개형은 세 가지였어. 3차함수의 개형. 첫 번째, 이런 놈. 두 번째,
이놈, 세 번째 이놈.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는요, 얘는 극값이 있는 거죠. 얘는 극값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3차 함수가,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가 극값이 없다네. 이 두 놈은 극값이 없다네. 그런데 얘랑 똑같은 표현이 4개가 있어요. 다 암기해야 돼. 극값이 없다야. 같은 말 뭘까? 이 함수를 다 해봐봐. 어떤 함수죠? 아까 풀었어, 문제에서. 항상 증가하고 있잖아요. 항상 증가하잖아. 항상 증가하면 극값이 없다고. 그러니까 3차함수 극값이 없다.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면 뒤집어지는 거니까 또는 항상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함수에서 배웠잖아. 어떤 함수가 계속 증가하면 또는 계속 감소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1대1 대응이죠. 그런데 특정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무엇이 존재했다? 역함수가 존재했다.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그럼 역함수가 존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푸느냐? 전부 다 어떻게 풀어요? 아까 항상 증가할 조건 어떻게 풀었죠? 얘는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잖아. 얘는 미분할 때 중근이고 이건 미분할 때 0 되는 게 없으니까 얘는 미분했을 때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얘는 미분했을 때 판별식이 음수다.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같은 표현이고 그것은 미분 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푸는 거야. 이미 한 번 풀긴 했어. 요거 가지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여러분이 학교 내신을 보게 되면 그냥 100% 이 문제는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와요? 말만 바꿔 나와. 말만.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나올지 몰라. 3차 함수가 극값이 없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나올 수도 있어. 항상 나오는데 걔들이 표현은 선생님 입맛대로 그냥 이 중에 뭔가의 언어적 표현으로 나온다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인 거야. 다 동일한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자주 나와. 사실은 100% 출제가 돼요.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나오니까 그래서 그 표현법은 얘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5-9번 5-9번 fx가 있는데요. 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a제곱인데 마이너스 a제곱. 자, 걔가 첫 번째 뭐라고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해서 했죠? 자, 다시 한번 그냥 써보세요. 극값 가지지 않는다 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동의적 표현을 써봅니다. 이거 가급적이면 안 보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억 안 나면 칠판은 참고하시되 안 보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극값 같지 않는다랑 같은 말. 같은 말 다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그건 어떻게 풀어라? 미분 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 그냥 풀어라 라고 했었죠. 그러면 1번은 그냥 끝난 건데 그냥 이걸 미분해서 그냥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계속 풀면 그냥 바로 정답 쉽게 나올 거야. 저 등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호 있어요. 등호 주의하자고 있어. 등호 주의. 주의.
그러면 1번 문제는 그냥 됐고요. 2번 fx가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극값을 두 개를 갖는다면 a의 범위를 구하래요. 두 번째 문제는 이 fx가 이놈이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두 개의 극값을 갖는다. 이 얘기는 뭐야? 요 함수를 미분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x 더하기 3a 미분한 이놈이 0이 되는 그때가 실근의 x값이 극값을 갖는 x값이고, 그럼 이거의 두 근이 뭐란 얘기죠? 두 근이 어차피 극값 두 개 가지려면 얘를 만족하는 두 근은 서로 다른 값이 돼야 돼. 서로 같은 값은 아니야. 그쵸? 중근 아니잖아요. 그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의 두 근이, 즉 어떤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인 거죠. 왜? 두 근이 즉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x가 0보다 클 때 두 개의 극값을 갖는 얘기는 결국 미분에서 0되는 두 근이 바로 양수값이다. 서로 다른 양수값이다. 이 얘기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은 세 가지였잖아. 첫 번째 이 놈의 즉 이 2차식의 미분했을 때 그 2차식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고 서로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두 근의 합은 양수, 이거의 두 근의 곱도 양수. 그래서 세 조건을 만족하는 역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지금 3차함수를 얘기를 한 거야. 3차함수를. 그럼 이제 4차함수를 말을 해보자고. 마찬가지로 4차함수를.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가 끝나는데 4차함수의 개형은 네 가지라고 했죠. 역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를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자, 4차 함수의 개형 네 가지인데 역시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였어요. 근데 한번 잘 특징을 생각해보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항상 최소값은 존재해요. 이 함수가 어떤 놈이든지 간에 항상 최소값은 존재한다고? 이 함수 최소값은 여기죠? 최소값 여기죠? 최소값 여기죠? 최소값 여기죠?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극값에서 최소값이 결정되네요. 극값에서. 만약에 극값이 하나면 이거 극값 하나인 거야. 이 극값 아니니까. 극값 하나야. 극값 하나야. 그러면 극값이 하나면 그냥 그 극값이 최소값이야. 근데 극값이 하나, 둘, 세 개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극값에서 최소가 결정돼. 어쨌든 모든 4차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해. 언제가 최소다? 극값에서 그 값이 결정된다. 라는 거. 그리고 4차 함수의 극값 개수는 몇 개야? 자, 이거 극값 몇 개다? 극값 3개죠. 극값 1개죠. 극값 1개. 극값 1개죠. 극값 1개죠. 그러면 모든 4차 함수는요. 극값은 3개 아니면 1개예요. 모든 4차 함수는 극값이 3개 아니면 1개야. 그런데 그럼 얘는 극대값이 있잖아요. 극대값이 있잖아요. 이거 극대값 없죠. 극대값 없지. 극대값 없지. 그러면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있다는 것은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상황밖에 없어.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고, 그러면 극값이 3개가 돼. 그러니까 4차 함수가 극값 3개다랑 극대값 존재한다는 같은 표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차 함수가 극값이 없다는 거야. 뭐야? 극대값이 없다는 것은 얘도 극대값이 없는 거죠. 얘도 없는 거고 얘도 없는 거죠. 그럼 그걸 따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전체 경우수에서 얘를 빼면 되죠. 극대값 없다죠. 같은 표현으로는 극값이 한계가 있다랑 똑같은 표현이죠. 그럼 얘는 미분 후. 자, 이거는 미분 후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인 거야. 이거는 미분 후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근인 거야. 얘는 미분 후 3중근인 거야.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얘가 아닌 거야. 그 얘는 뭔데?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미분 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같은 표현인 거죠. 자, 사참수에 대한 또 다른 얘기였어요. 다양한 표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5-10번 왼쪽에 있는 그 이론 박스의 얘기를 한 거야. 이론 박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쳐다보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5-10번. 사참수 fx가 있는데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근데 걔가 극대값 가지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극대값 가지지 않는다. 이 얘기고, 그럼 걔는 결국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푼다고. 미분하는 거죠.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4ax 이렇게 되고, 이것은 4로 묶고 x로도 묶이네요. 그럼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한번 여기서 뒤에 있는 이놈을 한번 gx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극대값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면 안 돼. 그 말은 뭐야?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A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여집합 뒤집어 버리면 돼요. 그럼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봐. 그럼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려면 이미 0을 근으로 가지니까 얘가 어때야 되니? gx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죠.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즉 이거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걔는 결국 gx의 판별식 9 마이너스 4a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서 이미 0이 근이니까 그 근이 얘랑 겹치면 안 돼. 왜? 근이 겹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중근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g0은 0이면 안 돼. 0 대입할 때 0이 아니야. a는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넘겨주면 a가 4분의 9보다는 작고 a가 0이 아니다. 이 얘기니까 수직선으로 보면은 a가 0은 구멍을 뚫고 4분의 9보다는 작다니까 이쪽 부분인데 0에 구멍 뚫었으니까 결국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아니란 얘기는 요게 아니고 요게 아닌 거니까 뭐야? 따라서 a가 0이거나 또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건 뭐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거든요. 엔드거든요. 이렇게 엔드를 뒤집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니? 5할이 되는 거라고. a가 0이 되거나 또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으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그게 최종 정답인 거네요.